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선비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오전부터 이 담당자와 통화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했는데요. 오전에는 통화 연결이 안 돼서 통화를 못했고 계속된 시도 끝에 제가 좀 전에 통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6일자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 드리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 내용 한번 잘 들어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통화 내용 들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이거나 정보를 원하시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뉴스도 확인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도 하지만 그 기업의 담당자가 얘기해주는 정보만큼 정확한 정보는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직접 전화하시기 좀 애매하셔서 확인하지 못하는 정보들 제가 주담 통화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희망하시는 그냥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그냥 보내주세요. 그리고 난 이 질문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거 있으면 뭐 디테일하게 써주셔도 됩니다. 뭐 그런 걸 써주시든 아니면 종목명만 써주시든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그 1조 원 관련해서 뉴스를 좀 봤어요. 그 주주서한 보내신 것도 좀 봤는데, 네네네. 예, 거기 보니까 뭐 처분하게 되면 한 5천억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자산이 좀 알 수 있나요? 두산바켓 뭐 관련된 자산인가요? 저희가 프로코로부터 이제 분할합병을 해가지고 넘어왔던 이제 악기 관련된 대출 금액을 그거를 이제 저쪽에 넘기게 되니까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만큼 돈이 생긴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이제 비용이 나갔던 게 이제 나가지 않게 되고 네. 플러스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이런 은행으로부터 이제 저희가 대출을 권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내용이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밥켓을 이제 합병을 하고 추가적으로 차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대출이 더 필요한데 대출 받지 못하는 돈이 있었고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뭐 해서 실질적으로 뭐 차원이 있는 공장 뭐 증설을 더 해야 되고 기계도 더 들여보고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넘기게 되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증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5천억 원, 0.5조 원 확보가 된다라는 얘기는 밥켓이 갖고 추가적으로 더 있는 예, 예. 부채가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잘못 이해했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SMR이나 관련 수주들이 좀 뭔가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서두르신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네네. 사실 저희가 언론 보도나 뭐 주주 서한을 봐도 뭔가 확정적이다라기보다는 뭔가 목표고 예정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설명 좀 드리자면 저희가 하는 건 맞아요. 네, 정확히 말씀하신 건 맞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 주식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 예상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시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대비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집행을 하는 데 있고 네, 플러스 실질적으로 뭐 SML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전에 공시가 나갔다시피 권한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 예, 발주가 나와야지 그 발주에 나온 거에 따른 그 제작하고 공급하는 계약을 따로 맺게 되어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공급하는 거는 미래에는 하는 거는 맞는데 먼저 선투자가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설비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네, 네.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작 요청이나 계약이 했었을 때 바로 저희가 작업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네. 선제적인 작업을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예. 그게 저 입장에서도 뭐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동력원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주주 서한이나 뉴스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매출 규모가 꽤 큰 걸로 지금 느껴질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체코원전은 뭐 그렇다 치고요. 신한울 3, 4호기도 제가 이해를 했는데 뭐 유럽 쪽으로 해서 뭐 테라파워나 뉴스케일 파워 쪽으로도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 성과가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미래지향적인 얘기인 건가? 그거 주사에도 보셨다시피
네. 실질적으로 그 부분 관련해서 저쪽 저희 고객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증설을 하는 거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음. 저희 발주사도 일단은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 프로젝트 디벨롭을 시켜가지고 네. 개발이 된 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공급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디벨롭을 시키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고요. 그 음. 다음에 플러스 좀 말씀드리자면은 SMR 같은 경우는 저쪽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회사만이 지금 현재 에너지청에서 나오는 그런 관련된 네. 그 인증서를 획득한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해서 이제 계속 뉴스케일과 저희는 계속 협업을 진행을 하고 뉴스케일과도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걔네들이 실질적으로 그 어떤 프로젝트 수주를 했었을 때 저희한테 제작 공급 의뢰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확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거기까지는 확정된 상황이 맞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실질적으로 음. 이제 걔네들이 프로젝트 관련된 인증서를 정부 인증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되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제작 요청이 들어올 거고 그에 맞춰서 저희도 계약서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좀 이해가 좀 됐고요. 그 가스터빈 쪽이 좀 궁금한데요, 주단님. 가스터빈 쪽 사업 매출처가 대부분 뭐 국내인가요? 해외 쪽인가요? 국내에 나오는 기존에 있던 그 대형 발전소들. 사이즈의 가스터빈을 그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교체 수요의 부분이 상당량 있는데 네.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공급을 한다. 실적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가기 네네. 그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개발을 했고 상용화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 뉴스를 보셨다시피 1조 원 이상 이제 공급을 하는 실적을 확보해낸 상황이다. 이게 현재까지 상황이에요. 그럼 해외 쪽은 조금은 시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중점 사업, 비중점 사업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가스터빈도 중점 사업에는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쪽도 어느 정도는 좀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과거 옛날 대전 중공업 시절에는 대형 원전, 성화력 네, 이런 축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또 정권이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경험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SMR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는 과거지만은 일단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일단 대형 원전 플러스 SMR 같은 체제로 간다. 같은 원전이어도 이게 SMR과 대형 원전은 회사에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를 수밖에 없네요. 들어보니까. 네네네.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국내에서는 뭐 원전 관련해서 경쟁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전부 다 이렇게 분업이 돼 있잖아요. 팀코리아도 보면. 네, 이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예,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네. 이제 회사별로 쪼개놓고 그 글로벌 경쟁사랄 게 있을까요? 뭐 이번에도 뭐 프랑스랑 매칭이 됐는데 사실 뭐 두산은 시공 쪽이니까. 서방 진영에서는 뭐 EDF가 저희 쪽과 뭐 이렇게 업체 흡수 음, 그 사업적인 부분에 굉장히 일부는 될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팀 코리아 전체랑 EDF랑 이렇게 그렇죠. 네네. 되는 구조라고 어, 보시면 그러니까, 네.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정도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요? 웨스팅하우스는 네. 경쟁자라고 할 수는 아니고 그렇죠. 네네. 그 나머지는 중국 아니면 러시아 중국, 러시아요? 이제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근데 중국, 러시아는 아예 미국, 유럽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어서 네. 지들 자국 내에서만 이렇게 건설을 하고 네.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중국, 러시아 쪽으로는 사실상 매출이 나오기는 좀 어렵겠네요. 이런 구조면. 그죠?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들어가요.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몇 개만 좀 여쭤볼 건데, 일단 궁금한 게 이거 주식 매수 청구권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7월 12일까지 그 보유한 주식이 해당되는 게 맞는 거죠? 네네네. 그거는 뭐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보기는 했는데, 이게 뭐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국민연금 관련해서 좀 요즘 이슈가 있잖아요. 이 매수 청구권. 모르겠어요. 그거는 국민연금이 이거는 뭐 전혀 회사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없죠. 걔네들 결정사항이니까. 걔네들이 싫다 그러면 싫은 거고.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뭐 따로 어필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 쪽에서. 그래요. 뭐 있어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신 상황일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저희가 들은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뭐 무산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기존 현행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회사의 대안이 또 있나요? 뭐 일단은 저희도 기존 그걸 가져갈 게 없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뭐 그 차선책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없는 거죠? 일단은 추종 여부에 따라서 첫 번째가 음. 추종이 돼요.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제일 좀 민감한 거긴 한데 지금 사실 뭐 반대하는 입장도 좀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좀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주주 입장에서 사실 실익이 없다라고 좀 판단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 회사 입장에서 주주서한 내용도 뭐 호소하시는 내용들 보긴 했는데 좀 회사 입장에서 주주 친화적인 뭐 어떤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계획하시는 게 있다라든지. 신화적인 방법이요. 네, 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냥 좀 회사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좀 같이 이렇게 좀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주가 자체도 지금 많이 좀 떨어지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편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그 기획이잖아요. 저희가 네네. 예를 들어서 76주 그대로 있고 24주가 3주 교환된 거 보는데 가치적으로 바뀐 게 없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을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음, 그 외에는 뭐 저희가 또 따로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고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해는 되나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손질을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시장에 있는 돈을 유상증자가 아니고 뭐 그런 걸 저희가 시장에 돈을 저희가 쓰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나은 모습 가져가기 위해서 진행한 것뿐이다. 일단은 지금 공교롭게 뭐 회사도 원치 않은 부분이지만 주가가 시장과 동반해서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 예, 그렇죠. 매수 청구가보다도 떨어져 있는 상태니 사실 불안한 거는 이제 뭐 있는 건데 뭐 주주 친화라고 해서 뭐 자사주 소각해달라 이런 요청이 아니고요. 사실 회사가 얘기한 대로 그거를 성장성을 좀 보여주시는 걸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만 더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주시고 좀 안심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잘 하시겠지만. 네, 저희 뭐 시장에는 눈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다만 저희가 이제 옛날에 뭐 10만 원 넘게 갔던 주식인 거는 맞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만큼 내려오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 걸렸고 네. 이제 죽다가 살아나기도 했지만 죽어가는 과정도 오래 걸렸고 살아나는 과정도 오래 걸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점진적으로는 좋아지겠으나 좀 주주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음. 그림의 네. 주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음. 생각되네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데 통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통화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많은 얘기들이 사실 오고 갔는데 통화 음질이 좀 좋지 않고 이 주다님께서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는지 피곤하겠죠, 솔직히 여러분. 안 피곤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리고 좀 기운이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제가 뭐 격려도 해드리고 화내려고 전화한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목소리에 좀 힘이 없으셔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내용들 중에 안 들리는 내용들은 자막을 제가 넣어놨으니까 자막을 좀 보시고 좀 편집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뭐 여러분들이 굳이 뭐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도 편집한 게 있지만 잘 안 들렸어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제가 편집한 게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시고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1조 원 관련해서 처분 자산이 한 0.5조 원, 5천억이죠. 이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두산 밥켓의 그 부채가 처분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넘어가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 5천억 원 정도의 부채가 사라지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1조 원을 이 확보를 서두르고 이거를 자꾸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가시화된 성과가 있기에 이렇게 좀 서두르는 거냐 원전 관련해서 여쭤봤더니 주주 서한 내용에 여러 가지게 나오죠. 뭐 대표적으로 체코 원전 4기 수주 예정이고 그리고 신한울 4기, 3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주 내용이 나오면서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 관련된 유럽 시장에 대해서 SMR 관련된 여러 가지 수주 내용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주주 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확정이 된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확정이 된 건 맞지만 이게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절차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 그런 절차와 시차가 좀 있으니 좀 이건 지켜보면 공시가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 터빈 쪽 매출 수주가 1조 원이 넘었죠.
있죠.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거 관련돼서 지금 국내 쪽으로만 매출이 시작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박근혜 정권 때부터 시작됐던 국책 사업으로 지금은 국내 가스터빈 뭐 교체 수요가 좀 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외로 점차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공 기자재 쪽으로 이제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글로벌 경쟁사가 있냐? 우리나라는 이제 경쟁사가 없는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냐라고 했는데 프랑스에 이번에 우리 체코 원전에서 마지막까지 붙었던 프랑스의 EDF 정도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팀코리아와 프랑스 간의 매칭이지 EDF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 관계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중국 러시아는 이제 그들만의 세상으로 두산에서도 중국 러시아 쪽으로는 진출할 일이 거의 없고 이들도 자기네들끼리 그냥 쿵짝쿵짝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은 7월 12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확인차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주총 참여하고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일은 7월 29일 까지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금 한 7%인가요? 6%인가 7% 정도 지금 가지고 있죠. 네, 얘네들이 지금 만약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면 이게 취소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확정적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액션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 전혀 그런 내용도 없고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아는 게 없다라는 거죠. 알아도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바켓 합병이 무산될 경우에 회사에 대안은 어떤 게 있느냐? 일단은 합병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밥켓,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총에서 모두가 다 세 군데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한 군데라도 통과가 안 되면 합병이 무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수 청구권, 각각의 회사별로 매수 청구권 리미트가 있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알기로 6천억 원대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넘는 선이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나오게 되면 무산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물론 이사회에서 무산이 되면서 다시 재추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할지 말지도 분위기를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회사의 대안은 뭐 기존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뭐 별다른 게 아직 없다. 일단은 주총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밥켓을 내어주게 되면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혹시 있느냐라고 큰 기대하지 않고 물어봤는데 과거에 죽다 살아난 회사에 대한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저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두산중공업이 과거에 여러 가지 좀 억울한 부분도 있죠.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얘네가 사실 원전에 있어서 글로벌 탑플레이어였습니다. 원전에서 글로벌 탑플레이어여서 이걸로 진출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성향도 좀 있었고 불이익을 좀 많이 봤죠. 없지 않아. 그래서 원전 폐기론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몇 년 동안 계속 방치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채택하지 않은 그런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갔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영양가 있는 내용들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주제 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저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제가 대변을 하는 통화를 한 거고 여러분들이 뭐 현명한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라고 하시면 회사가 잘 돼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그래야 회사 주가도 오를 거고 물론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찰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주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성과를 내고 이런 수주들이 쭉쭉 치고 나가는 일들을 모두가 기대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주님들 뿐만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응원하고요. 오늘 통화하신 주담님도 좀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 텔레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보시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이 주담통화 소닉스도 주담통화 했어요.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요 링크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에 제가 텔레그램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립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 없어요. 그냥 텔레그램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제가 남기는 코멘트들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주담통화뿐만이 아니라 이 무엇이든 물려보세요 컨텐츠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뭐 물린 사람 2번 죽이냐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제가 팔아라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려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제가 그 입장에서 내가 물려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컨텐츠 들어보시면 실제로 물리신 분 종목 제가 갖고 있지도 않은 종목이지만 제가 주담 통화도 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보가 무언지 제가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라 팔아라 뭐 홀딩이라 이런 말 쉽게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도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물린 종목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지금 탈출 종목명과 현재 평단가 기재해 주셔도 좋고 자유로운 질문이어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방금 여러분들 들으셨던 주담 통화, 나 다른 종목 주담 통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여러분들의 종목 요청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보신 것처럼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참여가 있어야 제가 또 신이 나서 여러 주담들 통화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들 제공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저 힘내게 문자만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떡락 후에 떡상하는 하루가 되었는데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힘내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조금이나마 성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서 저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어떤 것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